삼성 SDI가 지금 LFP 배터리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NCA로 LFP 배터리 수주도 받은 거 아시죠? 1조 수주 받았거든요. 네. 6.3기가와트. 이것도 삼성 배터리 박스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같은 동일 공간에 더 많은 셀을 압축해서 담아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37% 이상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중국이 만드는 LFP 배터리보다 30% 이상 에너지 저장 그 효율이 올라가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력망도 바로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고 설치 비용도 줄어들고. 그래서 LG 엔솔하고 삼성 SDI가 LFP 배터리를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LFP 배터리 쪽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시장 점유율 경쟁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삼성 SDI 그리고 LG 엔솔 요 시작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으로 승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술력으로 스타트 끊어서 만약 이제 수주 받아봐서 공정 혁신하고 원가 절감해서 가격까지 다운시키잖아요. 그럼 더 많은 중국 물량을 뺏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기술의 승리라고 할 정도로 가격을 싸게 해서 수주받은 게 아니거든요. LG엔솔 관련돼서는 추가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앞으로 매우 기대가 된다. 이제 시작한 거니까. 네. 그리고 LFP 관련돼서 중국 배터리에 유럽이 지금 상계 관세를 확정을 지었거든요. 네. 완성차마다 다르긴 한데 대략 19%에서 38%까지니까 그 관세 맞으면 그 관세 맞은 만큼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 관세 때문이라도 지금 미국은 100%에서 200% 얘기 나오고 중국은 완성차마다 다르지만 최대 적용받는 거는 예를 들어 CATL이나 BYD는 38%까지는 아니더라도 20 몇 %거든요. 그럼 적은 건 아니죠. 기존에 봤던 거에 2배 넘게 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지 캐파를 그 정도 사이즈 지어놓은 데가 지금 LG엔솔하고 SK온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좀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그런 뭐 기업이라든지 호재가 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포스코홀딩스죠. 포스코홀딩스가 엊그제 지금 이틀 전에 밸류데이 때 2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2조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는 굉장히 적은 규모는 아니고요.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러니까 2조 정도 규모 소각하면 당연히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소재 쪽을 얼마나 키우겠다고 했냐면요. 사실은 포스코홀딩스가 여러 가지 연간 발표한 게 있는데요. 2차전지 소재를 철강의 영업이익이랑 동일한 수준까지 맞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소재, 요 신소재는 뭐냐면요.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는 하나가 지금 선두권으로 나서려고 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소재를 지금 10%. 그래서 이제 철강 회사에서 2차전지랑 신소재 합산 영업이익을 철강에보다 더 이익을 확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네. 2030년까지 현재 매출 포스코 그룹사 매출을 2배 이상 250조까지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 플랜 나온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 포스코 그룹의 영업이익을 지금 4조 정도 수준에서 16조까지 4배 이상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2차전지 소재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는 거고요. 결국은 소재의 밸류체인이다. 소재 밸류체인 하면 완벽하게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는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리튬을 싸게 조달해서 그걸 가공하는 업체고요. 포스코는 직접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미 스타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석 리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필바 리튬 솔루션 광양에서 생산되는 21,500톤의 리튬이 올해 하반기까지 풀 생산되고요. 올해 21,500톤. 그리고 내년은 기준으로 하면 이게 5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돼요. 지금 가동률 자체는 40%밖에 안 된대요. 21,500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1공장이 지금 가동률 40%에 21,500톤이고 이게 내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 염호 리튬 그것도 2만 5천 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공장 25,000톤, 2공장까지 하면 5만 톤인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양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대략 기대되는 거는 리튬 하반기까지 보면 광석에서 하는 거 43,000톤, 그 염호에서 하는 거 25,000톤 하면 75,000톤이거든요. 75,000톤. 내년에는 염호에서 하는 리튬이 5만 톤으로 늘어나서 10만 톤. 광석 75,000톤. 그래서 계속 아마 연간으로 2만 5천 톤 단위씩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심플하거든요. 포스코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익에 반영이 되냐. 지금 아까 12배 정도 밸류라는 거는 리튬의 밸류가 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그럼 내년에 풀캐파로 돌아간다고 하면 광석에서 43,000톤,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25,000톤 들어간다고 치면 68,000톤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에 그냥 곱해 주시면 돼요. 아까 리튬 우리 가격 구한 게 지금 이 정도까지 빠졌잖아요. 그럼 톤당 68,000톤에 12,000불 곱하고 여기에 환율을 보수적으로 1,350원을 잡으면 1조 1,000억. 그러니까 리튬 박살난 가격 넣은 거예요. 그냥 12,000불 넣었어요. 근데 그럼 1조 1,000억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마진이 광석 리튬 마진은 대략 15%에서 35% 나오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은 70% 나오거든요. 그냥 평균 딱 때리면 50%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년에 생산이 광석 리튬이나 염호 리튬 풀캐파로 돌아간다 그러면 대략 5,500억의 영업이 꽂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실제 매출 발생하는 건 1조 1,000억인데 5,500억이니까 내년에 5,500억, 내후년에는 아까 광석 리튬에서 나는 거랑 염호 리튬에 나는 거 캐파가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내후년에 2조 6천억이 현금 창출하려고 자사주 소각한다고 하잖아요. 매입하고. 그러면 그 주주 환원 가치까지 반영되면 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주식 수는 줄어들고. 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 드디어 리튬의 영업이 가치가 반영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다행히 이 자사주 소각 가치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포스코홀딩스가 주주들 그 주주 환원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철강이 있는데 철강 좀 말씀드리면 철강이 회복되니까 지금 2분기 예상하는 게 영업이 6,500억대까지 예상하거든요. 그럼 포스코도 영업이 컨센 부합하는 정도 수준 나올 거다. 실적 안 깨질 거다. 왜냐면 투입 원가 상승분보다 판가 가격 올라가는 부분이 더 커서 스프레드 판매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 차이가 늘어난다는 거. 스프레드가 개선된다는 거예요. 톤당 만 원 이상 개선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철강 스프레드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승세에 나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중국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정책 발표하면서 중국 철강 쪽도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반등하는 부분이고요. 중국도 지금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놔서 공급이 여기서 더 늘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아까 뭐 중국 부동산 부양정책 얘기하고 수요 뭐 또 이구환신 정책이라고 옛것 버리고 새 것 사자 그 정책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철강 수요가 좋아지는데 그 철강 수요가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공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면 철강 가격이 또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본업도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주가 신통치 않지만 대형주 단에서 삼성 SDI도 있고 LG 엔솔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앞으로도 제일 기대감이나 그런 건 제일 높다. 네. 제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식 측면에서도 2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전체 측면에서 아까 매출과 이익과 2차전지 소재 비중을 높이게 했다는 거는 철강 회사에서 이제 완전히 소재에서 탈바꿈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시장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신소재 네. 이게 합쳐서 40, 40%, 철강 네, 35. 40%. 네네. 지금은 철강 85, 나머지 기타 15%입니다. 야, 완전 이제는 소재 기업으로 네, 진짜 소재 기업 완전 바뀌는 탈바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이런 역사가 한 6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6년 안에. 근데 기간은 6년 잡아놨지만 분명히 주가는 선반영할 겁니다. 항상 주가는 선반영이니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또 뭐 그 지훈 대표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뭐
또 찾으신 그런 2차전지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양극재 단에서는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은데 포스코 퓨처엠하고 완전 구조적으로 다른 게 LG화학이거든요. LG화학도 솔솔치 않게 이익이 바닥권을 탈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LG화학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소재, 이 LG화학의 기초소재 사업부가 3월 달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4개월 됐고요. 그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정책 중에 이구한신이라고 차, IT 제품, 가정용 내구재 모두 새 것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 굉장히 기초 석유화학 제품 중에 사람들은 제일 먼저 좋아져야 될 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에서 PEPP를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다운스트림, 더 밑단에는 그 소비자들의 최종 제품에 가장 가까운 뭐 고무라든지 합성 고무라든지 ABS라든지 이 뭐 유니리가 쓰는 질산칼륨 가성소다 이런 쪽은 회복이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ABS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IT 우리 그거에 들어가요. 가전제품 좋은 거 고가용 가전제품 그 뭐 내외장재를 쓰거든요. 그거 자동차 소재 다양한 이 전방 산업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ABS가 LG화학이 1등이거든요. 가동률이 90%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3년 내내 박살난 반도체로 치면 웨이퍼에 해당되는 산업의 쌀, 화학의 이 메인 소재, 이 NCC, ECC, 이 에틸렌 크래커도 박살났다가 70% 중반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거 에틸렌 NCC 설비만 80%까지 올라오면 완전한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개 분기 만에 드디어 계속 적자나는 석유화학이 흑자 전환하는데 자동차 가전 아까 ABS 좋아지면서 계절적 성수기까지 겪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은 양극재를 차치하더라도 기초석유화학 쪽에서 워낙 좋아집니다. 근데 중국 부동산 부양 정책이 계속 하반기까지도 계속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중국 쪽 수요 좋아지면 그리고 중국 공급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화학 가동률은 아마 80% 이상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화학 가동률 80% 이상 올라온다는 거는 LG화학이 만든 화학 제품이 잘 팔리고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흑자 전환하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이구한신 정책이랑 최대 맞물려서 석유화학이 영업이익이 올해 LG화학의 첨단 소재 양극재 포함해서 5,600억대까지 아마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석유화학 7,500억대까지 석유화학 쪽 이익만 50% 이상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당연히 양극재가 있는데요. 양극재 판매량 2분기에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LG화학도 양극재 수혜도 받으면서 박살난 석유화학 쪽까지 같이 좋아지는 구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양극재 캐파가 있는데요. 양극재 캐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모두 연도가 요거 캐파 중요하니까 요거 캐파 한번 말씀드릴게요. LG화학이 올해 기준 14만 톤 양산 캐파고요. 내년에 20만 톤, 내후년에 28만 톤, 2028년에 47만 톤 캐파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에 71만 톤 하겠다고 했는데 에코프로비엠 2027년에 현실적으로 이 71만 톤 어려울 것 같고 예상되는 거는 56만 톤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역시 2027년에 71만 톤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거 어려울 것 같고 2030년 71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캐파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캐파 관련돼서 매출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양극재 단에서는 LG화학이 조금 예상 밖의 이 기초석유화학 쪽에서 엄청나게 선방을 하면서 주가도 뭐 박살나서 아까 PER 10배 정도 수준이니까 네. 그러니까 LG화학은 2차전지 모멘텀도 받으면서 기초석유화학 모멘텀도 같이 받지 않을까.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충전이 계속 이슈가 되면 대주전자는 저는 주가 지금 순식간에 16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12만 원 중후반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충전 관련돼서 실리콘 응급제는 계속 지금 완성차도 늘어나고 들어가는 배터리 셀 업체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실리콘 응급제도 매출과 이익이 그냥 50%씩 연간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재 업체보다도 밸류에이션 비싸다 얘기 나왔는데 PER 50배 밑으로까지 내년 실적 기준으로 떨어지면서 싸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양극재 단에서는 LG와 그리고 다른 기타 소재 단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대주전자재료가 제일 좋아 보이고 전구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 주가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전구체 자체의 투자 모멘텀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기서 20-30% 더 빠진다. 저는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핵심 광물 FEOC 해외 우려기업 집단 배제 조항이 적용되고요. 그러면 비중국 전구체가 없어요. 네. 비중국 빼면 에코프로 머티가 압도적인 1등이고요. 재미난 게 에코프로 머티가 뭐라고 했냐면 내년도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하게 줄이고 외부 판매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3월 달에 북미 완성차한테 다이렉트로 전구체 공급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의 물량이 줄어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1분기에 40% 이상 박살났거든요. 네. 근데 완성차로도 직접 하고 아마 포스코 퓨처엠 외에 뭐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LNF에 직접 이 전구체를 납품을 하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의 의존도를 줄이면 이 회사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북미에서 현대차랑 스텔란티스 신공장 가동되면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이 전구체 재고를 미리 축적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 2027년까지 양극재는 생산 캐파 계속 줄이는데 얘네는 전구체 21만 톤 오히려 지금 증설 계획이 있어요. 네. 물량을 다 못 쳐내가지고. 그래서 아마 중국 외 하이니켈 전구체 시장 점유율 대략 20% 정도인데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100% 이상 폭증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주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전구체 1등이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